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또 우리 모두는 나는 소중하다, 나를 사랑하자 같은 다짐들을 수없이 해봤잖아요. 하지만 이건 뭐랄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이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독 자체가 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존감 문제의 본질도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수십 년에 걸친 연구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바닥난 자존감을 1분 안에 올릴 수 있는 진짜 간단한 방법, 인지행동 치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과연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저는 그게 명백하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존감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는 감정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더 정확히는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와 상대방, 즉 두 명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말은 우리 내면에 나 말고도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심리학에서는 이 존재를 내면의 비평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비평가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목소리를 나 자신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애초에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줄 세워지고 정답을 맞추는 훈련만 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말처럼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을 들이밉니다. 이런 사회가 만든 외부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늘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내 안에서 넌 부족해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 그 내면의 비평가는요, 사실 과거가 만들어낸 낡은 기억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비평가의 소리를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거죠. 하지만 이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개념에만 머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감정 처리를 할 때 경보장치 같은 게 있어요.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바로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도록 스위치를 켜는 시스템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비평가가 너 그러면 큰일 나, 넌 역시 안 돼, 이런 못된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에 편도체가 탁 하고 활성화됩니다. 뇌에 비상벨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뇌는 생각할 틈도 없이 곧바로 불안과 자기 방어의 비상체제로 돌입해요. 그리고 이상적인 사고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죠. 뉴욕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조지 프루드 교수는 그에 져서 불안에서 우리 뇌의 편도체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뇌의 연기 감지기라는 거죠. 화재 경보기가 실제로 불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연기만 났는지 100% 확신하기 전에 일단 시끄럽게 울려서 우리를 대피시키는 것처럼 편도체 역시 위협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먼저 비상벨을 울려서 우리 몸을 방어태세로 전환시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아주 빠르고 원시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걸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연기 감지기라고 하는 편도체는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협, 너는 부족해 라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초기 단계에서는 위협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2008년 국제학술지인 생물정신의학에 발표된 연구에서 어떤 걸 실험했냐면 참가자들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과제를 수행하게 시킨 거죠.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할 때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만으로도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게 혈압 상승 같은 신체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은 실제 위협에 처한 것처럼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불안감에 휩싸일 때마다 자기 비판, 편도체 활성화, 불안 증폭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거죠.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울리는 그 비판의 목소리는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뇌를 실제로 비상사태로 몰아넣는 생물학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이런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에 와서 인지행동 치료나 마음챙김 같은 심리치료법들이 아주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를 해왔습니다. 방금 말한 편도체의 기능 역시 아주 먼 옛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된 산물이에요.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 살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건 바람소리일까? 아니면 사자일까? 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개체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심장이 뛰고 온몸이 긴장하고 도망칠 준비를 했던 개체만이 살아남아서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즉 생존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편도체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그동안 자존감을 높이는데 실패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단순화시켜보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불안이 들면 뇌의 비상벨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이 편도체 스위치가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왔을까요? 나는 소중해, 나는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주입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아무리 이런 긍정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도 뇌는 이미 비상벨이 켜졌기 때문에 이 긴장 상태를 절대 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깊은 피로감과 나는 나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더 큰 무력감이 찾아올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이렇게 켜져버린 편도체의 비상벨을 끄는 좀 제대로 된 과학적인 방법은 뭘까요? 해답은 역시 우리 뇌에 있어요. 이것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국 우리는 불안을 잠재우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켜져버린 편도체를 꺼야 해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진짜로 위협적인 상황이 닥친 건 아니니까요. 이 비상벨이 잘못 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상벨을 끄려면 뇌의 간제탑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이 둘의 관계,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를 흔히 시소 관계에 비유해요. 쉽게 말해 둘 중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내면의 비평가가 활동을 막 시작해요. 막 마음속에서 못된 생각과 불안, 걱정이 밀려와요. 그럼 편도체의 비상벨 스위치가 탁 켜지겠죠. 이 순간 반대편에 있는 이성을 담당하는 관제탑, 전전두피질은 스위치가 탁 꺼지는 거예요.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이유예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전전두피질의 스위치가 꺼져버리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게 울리던 편도체의 스위치가 꺼진다는 말이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존감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과 실패는 이 편도체가 켜진 상태에서 더 큰 감정으로 스위치를 더 세게 돌리려고 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시소의 반대편, 즉 전전두피질의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켜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세요 라고 하면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뇌의 관제탑인 전전두피질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스위치가 켜진 관제탑은 즉시 편도체에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비상벨을 끄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나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뇌과학에 기반한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그래, 알아차리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드릴게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평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나와 그 대상을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에요. 이름은 뭐든 좋아요. 아무 이름을 붙여준 다음 막 내 안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내용에 감정이입해서 싸우는 대신 그냥 이름만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거나 막 긴장이 될 때 분명 막 불안하고 와 이거 망치면 어쩌지?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 박사님 또 나오셨네. 늘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버리는 거죠. 참 별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이런 제 습관이 실전에 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연습 때 잘하다가 실전에 꼭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내 안에 부정적인 비평가를 분리해버리니까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실수가 작아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말에 휘둘릴 이유도 그럴 여유도 싸워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내 안의 정체모를 관계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상대와 싸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바로 과거의 경험과 사회의 기준이 만들어낸 내면의 비평가였죠. 두 번째는 이 비평가의 목소리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뇌의 원시적인 정보장치인 편도체의 스위치를 켜버리는 생물학적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상벨이 울리면 이성적인 사고는 잠시 마비되고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요란한 비상벨이 켜진 상태에서 나는 소중해 라고 외치는 건 오히려 뇌의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싸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싸우는 게 아니라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관제탑인 전전두피질의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켜는 것이라고 했죠.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는 시소 관계와 같아서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꺼지게 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편도체 스위치를 끄고 전전두피질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비평가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내용은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나 사이언스에 등재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기업 때려치고 사업하면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략 13년 정도를 몰입과 생산 속에 미쳐 나름대로 심리학과 뇌과학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13년간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굳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앞으로 제 경험과 노하우를 낱낱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진짜 자존감은 아마 요란한 자신감이 아닐 거예요. 내 안에 비평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가 뭐라고 비난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조용한 힘, 그것이 진짜 나를 존중하는 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목소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실 건가요?